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2022학년도 22년 시작이잖아요. 그죠? 예, 첫 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대부분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신 것 같아서, 처음 시작하실 때는 다, 뭔가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뭐, 자신감도 갖고 희망도 갖고 시작하시는데, 그 마음이, 2차 면접할 때까지 변하지 않기만을 제가 바랄 뿐입니다. 처음에 시작을 열정적으로 해도요, 중간에 많은 고비들이 좀 있어요. 일단은 대학원 병행하거나 학기 병행하신 선생님들은 교생 실습 나갈 때, 예, 그때 많이, 진도도 많이 처지고, 복습 못하다 보니까 또 많이 무너지시고요. 여름 정도 되면은 내가 그동안 상반기에 한 게 뭔가, 그래서, 아, 나 괜히 이거 시작했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잘 견디시면 될 것 같고요. 매번 똑같은 것 같아요. 시작할 때 다 똑같고, 중간에 힘든 거 다 똑같은데, 또 이제 결과는 좋게 또 많이 나타나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거 미리미리 알고, 예,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 강의 시작이라서 제가 대충 어떤 식으로 강의가 진행되는지 설명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진도를 나갈 건데, 선생님들이 그 합격 설명에 예, 시간 되실 때, 뭐 식사 같은 거 하실 때 켜놓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 대략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나와 있어요. 네,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 그 동영상에 보면은 스타트업 기초 이론 맛보기가 있거든요. 그거는 선생님들이 저희 타교과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아주 정말 기초적인 단어가나 이렇게 좀 대략적인 거 제가 그걸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네, 하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8주 동안 하고 저희 이제 이 강의는 매주 토요일마다 합니다. 네, 그래서 11월 달까지 토요일 날 하고요. 기출 분석반만 네, 수요일 날 네, 3월 마지막 주 수요일부터 하거든요. 여기 직강 오신 선생님들도 그 기출 분석 강의는 인강으로 다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 네, 나머지 분들은 다 인강으로 수강하시면 되는데, 일단 직강으로 오시는 선생님들은 안 밀려요, 강의가. 네, 기출 분석반도. 네, 그런데, 토요일은 오는데 수요일은 이제, 인강을 듣다 보니까 많이 밀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6월까지 다 끝나야 되는데 막 7, 8월까지 계속 강의를 밀려서 못 들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는 신간을 갖고 오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오늘 프린트 받으신 것 중에 아마 2페이지짜리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작년 책 갖고 계신 선생님들. 근데 제가 뭐 문장이나 단어 바뀐 것까지는 다 기억을 못해서 대략 크게 1권에서는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작년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이 없는 내용을 제가 드렸는데 그 내용들이 작년에 아마 보충 프린트로 나간 것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2년마다 한 번씩 개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읽기 자료 했던 거? 예, 그런 거 요약해서 다시 교재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특수화 쪽 기본 이론 파트에서는 여기 상담 이론 실제 요쪽 좀 만져졌고요. 그다음에 인지 치료 쪽에 제가 기법 같은 거 좀 많아서 거기 좀 만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만지고 그리고 특수화 상담 쪽 정리 좀 했어요. 예, 필요 없는 거 빼고 조금 더 정리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ADHD 이번에 연속 수행 검사 시험 났잖아요. 그동안은 그거를 보충 자료로 드리고 수업 시간에 그냥 했던 거를 이제 시험에 나왔으니까 예, 다시 책으로 집어넣고 이제 다른 걸 또 보충 자료로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라 선생님들이 뭐 미리 선행학습 하신 선생님들은 또 이거를 또 사서 또 다시 쓰고 그러게 좀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서 제가 1권까지만 네, 이렇게 드리지만 다 2권부터는 힘들어요. 막 여기저기 다 고친 데가 많아가지고 네, 그렇다고 전반적인 내용이 다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제가 강의하면서 아 이거는 그 다음에 빼야지 아 이건 더 넣어야겠구나 그런 것도 모아놓은 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 강의 들으시면 되고요. 혹시 그러니까 과목마다 달라요. 어떤 과목은 그냥 오탈자 정도 수정했고 어떤 과목은 좀 많이 바꾸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네, 이제 그러고 알고 하시면 되고 제가 기본 이론 할 동안만 예 그렇게 해드리고요. 그래서 뭐 신강 교재 갖고 하시면 되고 자 처음 강의 수강하신 선생님들 되게 많은데 미리 등업 신청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저희 다운 카페 이지 카운셀링 들어가시면 등업 신청하시고 여기에 수업 관련 질문을 받아요. 직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업 끝나고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는데 요새 뭐 코로나도 있고 그냥 가시는 선생님도 있고 저 이제 스타디 짜드리면 스타디 하시는 분들 다 남아서 공부하시거든요. 근데 인강생하고 직강생하고 질문을 공유하기 위해서 샘플러스에 있는 그 질문방에선 제가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거기다 질문 남기시는 선생님들인데 제가 거기를 아예 안 봐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 관련 거는 학원으로 문의하시고 강의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저희 카페로 네, 와서 절차에 따라서 질문하시면 네, 그 질문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조교들이 답변을 다는데 제가 2년 전에 그냥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아는 거는 좀 아무나 좀 달아달라 했는데 잘 안 따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수업과 관련된 질문 같은 거 올라갔을 때, 아, 이거 내가 정말 아는 건데 이분 몰라서 물어보셨구나. 그럼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잘 안 다세요. 그러니까 주로 조교 선생님들이 많이 다시거든요. 선생님들 알면 이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죠? 뭐 그 대부분 조교 선생님 다시고 혹시 또 뭐, 뭐 해결 안 되는 건 저한테 물어보셔서 또 답변 다시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쩔 때 제가 뭐 시간 있을 땐 들어가서 제가 달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꼭 그렇게 하시고, 또 수업 관련 질문은 가끔가다 한 번씩 읽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했나 보고 질문 그 내용만 보시는 것도 공부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뭐 공지사항 같은 거 있을 때, 네, 그런 거 올라가니까 선생님도 하시고, 그리고 학원에서 갑자기 급하게 문자가 갈 때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한번 자가격리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개강을 한 주 미친 적이 있었는데 학원 문자를 스팸 처리해 놓으셔가지고 막 보냈는데도 안 받았다고 하시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원 문자는 좀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카페에 자주 들어와서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이번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개강하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6월 강의 끝나고 예, 잠깐 쉬는 동안에 이제 한 주 쉬고 문풀 개강하려고 했는데 자가격리 떨어져 갖고 저는 딱 2주 확 채웠거든요.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뭐 뭐 공지 올라가고 했죠. 예. 다행히 이제 코로나는 아니었어요. 근데 집에 갇혀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름에. 어, 자, 오늘 이제 책이 요번에 좀 출판이 늦게 돼가지고, 예, 아마 오늘 당일날 와서 구입하신 분도 많으실 텐데, 오늘 거는 사실 미리 뭐, 그렇게 예습 안 하셔도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부터는 미리 예습 안 해오시면은 수업 시간이 효율적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오늘은 제가 그 상담 실제 파트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다가 혹시 책 갖고 계신 분은 54페이지까지 미리 한번 읽어오라고 했습니다. 자, 예습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아, 내가 대충 이번 주에 배워야 될 내용이 뭔가 하고 이렇게 쭉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쵸? 그 예를 들면은 다음 주는 정신 분석하고 행동주의, 인간 중심, 그다음에 REBT 있고 인지치료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 아, 정신 분석에서는 어떤 게 주요 개념이지? 그리고 이제 그런 쪽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아, 방어 기제라는 게 있고 아, 이런 종류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뭐 아주 꼼꼼히 다 안 하셔도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오셔야지 제 수업을 따라올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이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하면 수업이 너무 오래 걸리고 선생님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나오셔야 다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토요일 날 딱 한 번 나오고 그래서 6개월 만에 다 끝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 안 해도 되는 건 전 넘어가요. 네, 임용 시험을 보실 정도 되는 선생님들은 이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자격증을 받으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설명 안 하는 것도 선생님들 다 읽어보셔야 되고 저는 설명 필요한 부분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페이지 해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하나도 안 읽어오시면 어디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꼭 예습해 오시고요. 다음 주는 상담이론 실제 정신분석부터 끝까지예요. 예, 그 다음 주부터는 한 과목씩 성격심리 이렇게 넘어갑니다. 성격심리, 가족, 집단, 진로. 자, 그다음에 합격자 발표가 2월 10일인가 그래요. 네, 그래서 2월 19일 날 합격자 사례 발표 특강 예정인데 작년에는 코로나 심해서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영상으로 찍고 가셨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날 수업을 제가 조금 일찍 끝냈어요. 일찍 끝나고 바로 여기 앞에 와서 하시면 좋은 점은 선배를 직접 만날 수 있고 끝나면 가서 뭐라도 하나 얻을 수 있고 네, 선배 연락처도 받아서 갈 수 있고 뭐 서브노트 같은 것도 네, 좀 보고 그래서 더 좋긴 해요. 예,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게 확진자 많이 나오고 하면 그냥 영상 찍으시고 가신 다음에 그거 선생님들이 그냥 동영상 보는 거로. 예전에는 이날이 거진 축제라 그때 막 샌드위치, 토스트 시켜가지고 막 먹으면서 듣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가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날은 다시 안 올 것 같아요. 예, 배고프니까. 예, 토스트 막 이런 거 먹으면서 앞에 선배는 앞에서 발표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자, 일단은 사례 발표 있고요. 사례 발표는 본인에게 맞는 그 똑같은 케이스를 찾아서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이분들도 뭐 특별하게 뭘 잘해서 되신 분들이 아니에요. 작년에 똑같이 그런 영상 보고
또 선배 밑에 댓글도 달고 막 이래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서 희망을 갖는 거죠. 공부하는 방법도 좀 보시고. 자, 그래서 26일까지 끝나게 됩니다. 만약에 합격자 사례 발표를 직강으로 진행이 된다면 한 수업을 한 2시간 정도 못하게 되겠죠? 네, 그거는 이제 다음 주 특수화 상담할 때 그때 한두 시간 수업 더 하는 거로 해서 완전 그냥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그 종합이론은요, 한 주 쉬었다가 개강합니다. 선생님들 한번 커리를 보세요. 예, 그래서 개강은 하루 한 주 하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1주차부터 있는데 제가 오늘 배우는 게 상담 기술까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상담 이론 실제만 분량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뭐 면접 볼 때 상담과 관련 거 할 때 가장 기본 되는 게 상담 이론 실제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분량이 제일 많고 3월 달에도 또 있어요. 근데 그때도 상담 이론 실제가 분량이 제일 많아요.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요거만 두 개로 나눠지고요. 다음부터는 한 과목씩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한 과목씩 미리 해갖고 오시면 돼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7과목을 하게 되는데 이게 2005년도 1회부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 중요했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 처음 공부하실 때 한 요렇게 해서 시작하시면 별로 무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 할만하네 이렇게 이제 1, 2월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3월부터는 이제 과목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기출 분석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완전히 부담이 엄청 되긴 하겠죠. 네, 근데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집단. 네, 집단은 다 기본 이론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 진로하고 요번에 진로 시험 엄청 많이 나왔죠? 문제 해마다 다르긴 한데 자, 심리검사. 자, 요때 하게 되면 합격자 사회발표 특강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특수화 이렇게 해서 8주 동안 하면 네, 7과목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 한번 해도 벌써 6개월 중에 2달 하니까 3분의 1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좀 재밌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오늘 엄청 힘드실걸요? 하루에 6시간 앉아 있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고3 때? 고3 때는 뭐 6시간 더 앉아 계셨죠? 예, 첫날은 완전 허리 끊어지는 것 같아서 선생님들이 막 표정도 힘드시곤 한데 이게 한 3, 4주 되면 조금 적응돼요. 예, 그러니까 쉬는 시간 중간중간에 허리도 좀 피시고 예, 계단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냥 제가 OT 시작하고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형성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료를 미리 받으시거든요. 네, 이제 조교 선생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미리 받으시면 10시부터 풀면은 형성평가 문제를 다 풀기 좀 힘든 경우 많아요. 예, 매주 다르긴 하는데 형성평가 문제가 정말 많아요. 어떤 주는 막 40개 넘을 때도 있고요. 그 형성평가는 지난주에 배운 거 푸는 거에서 오늘 배운 거를 복습을 잘 해갖고 오시면 다음 주 강의 시작할 때 제가 15분에 들어와요. 그때까지 형성평가를 다 푸셔야 돼요.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오늘 배운 내용 갖고 푸는데 형성평가가 쉽지가 않아요. 보면은 가로 넣기, 그다음에 OX 그런 문제예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초시 선생님들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복습을 잘해도 그 막상 쓰려면 어렵거든요. 근데 다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아시고 그다음 와서 미리 푸셔야 돼요. 10시 15분 동안 힘드니까 미리 네, 한 뭐 10분 전부터 푸시던지 해서 쭉 먼저 푸신 다음에 15분에 들어오면 제가 형성평가 완전하게 막 그렇게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예, 다 말려드리고 어떤 건 설명하고. 그래서 지난주 거 복습하고 그다음부터 바로 강의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점심은 약간 1시쯤부터 먹게 될 것 같아요. 뭐 1시 10분 전이 될 수도 있고 예, 한 12시까지만 하고 하면 뒷타임이 너무 길게 느껴져서 특별히 점심 먹고 오면 선생님들이 많이 조세요. 예, 그래서 앞 시간에 최대 3시간 뺄 거거든요. 예, 그 대신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안 드시고 오시면 좀 배가 고프겠죠. 예, 뭐라도 예, 요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점심시간 1시간 끝나고 또 강의 쭉 시작하고요. 예, 5시 정도 되면 끝나는데 어떤 날은 5시 조금 더 늦게까지 하는 날 있고 어떨 땐 조금 더 일찍 끝날 때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끝나고 나면 제가 질문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상담 신청하는 거는 뭐 조교 선생님 아까 얘기해 주셨겠지만 오전에 와서 오늘도 상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와서 저 상담한다고 조교 선생님한테 신청하시면 강의 끝나고 제가 여기 서서 질문 잠깐 받고 제가 연구실 가서 자료를 다시 교정해서 다시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와서부터 제가 이제 상담을 받아요. 예, 그리고 스터디도 이제 계속 하시고 계시면 이제 모르는 거 저 와서 질문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늦게까지 안 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터디 오늘 그 수강 기록 카드를 제대로 써내셔야지 스터디를 짜드릴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나이를 안 써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름이 보니까 되게 젊으신 이름 같아서 젊은 사람한테 넣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조를 바꾸고, 그러니까 나이를 꼭 나누는 건 아닌데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서로 부담스럽잖아요.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 못 따라가겠다고 하고, 젊으신 분들은 내가 하고 나서도 잔소리 들어야 되냐고, 괜히 느낌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전이현상으로 막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뭔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기 집에서도 엄마한테 맨날 잔소리 듣는데 완전 엄마 뻘하고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뭘 하나 해도 자꾸 잔소리처럼 느껴져서 자기가 완전히 막 전이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제 오늘 배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이거 안 좋겠구나. 또 그래서 또 나이 드신 분은 못 따라가겠다 도저히. 그래서 완전 똑같은 나이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묶어드려요. 그러니까 20대는 20대. 네, 그렇게. 그다음에 20대 한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는 같이 섞을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인제 약간 뒤 40대 이상은 또 그분들끼리 좀 묶어드리고, 그때는 이제 50대도 같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잘 해서 드려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성 스터디 너무 힘들다 그러신 분은 거기다 써 놓으시면, 그 대신 본인의 성이 뭔지 써 놓으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저는 뭐 혼성이 좋아요. 저는 이런 분이 있어요. 남자분은 혼자 들어가면 엄청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저는 되게 낯가립니다. 이렇게 써 놓으시면 최소한 거기 남자를 2명을 집어넣어요. 그럼 괜찮죠?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거기 자세하게 써 주시면 거기 맞춰서 최대한 해 드려요. 최대한. 네, 그리고 좀 공부가 많이 돼 있다 하면은 그분은 또 좀 약간 이렇게 해 드리고, 예, 고렇게 맞춰서 해 드리고 있고요. 근데 완전 맞춰 드리진 못해요. 그다음에 또 많이 하시는 게 대학원 동기랑 같이 해 주지 마세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도 안 하기를 바래요. 예, 같이 서로 너무 많이 봐 주시는 거예요. 예, 같이 대학원에 뭐 있으면 같이 스터디 안 하고, 예, 그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이렇게 흩어지는 게 좋긴 한데, 굳이 뭐 난 그런 거 필요 없다면 안 쓰셔도 되고요. 그런 거 써 놓으셔도 돼요. 예전에는 저 사람하고 나 학교 다닐 때 사이 안 좋았는데 왜 같이 넣냐? 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그래갖고 또 바꿔드렸어요. 예, 다 와서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조교 선생님한테 얘기하시면 조교 선생님 저한테 하시고, 아니면 제가 이제 끝나서 가려고 할 때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또 웬만큼 조정해드리고, 근데 이 스타디는요, 3월에 다 바뀌어요. 3월에 시험 보는 거 아시죠? 예, 선생님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복습하셔서 3월에 개강할 때 개강하자마자 첫 시간에 시험을 먼저 봐요. 예, 옛날에는 수업 끝나고 봤는데 선생님들이 수업 끝나고 보니까 공부 시간에 제 수업을 안 듣고 계속 관리반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게 미혈글 과제로 남아서 도저히 집중이 안 된다. 시험 먼저 보자. 그래서 어느부턴가 아침에 왔어요. 그러니까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시험 먼저 보고 그다음에 강의를 시작했어요. 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 다 하셔서 그때는 이제 조가 조정이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이제 관리반을 다 희망했는데 6명 중에 4명이 관리반이 됐어요. 그럼 4명은 올라가죠? 근데 만약에 조를 흩어주세요 하면 다 흩어놓고요. 그대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면 4명 그대로 올려요. 예,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그때 되면 이제 조가 좀 많이 바뀌어요. 음. 자, 1, 2월 학습 전략이에요. 자, 우리가 할 건데 일단은 출제 영역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훑어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7과목 있고 그다음에 이때가 1, 2월이 시간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개론서 읽을 수 있는 시기라는 거는 앞에서부터 끝까지 읽으라는 게 아니라 이 교재가요, 요약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정말 개론서 한 페이지를 안 보고 그냥 교재고 자료만 갖고 해서 아주 훌륭한 점수 합격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나는 요약집 갖고는 절대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그런 분들은 사실 중간중간 개론서를 읽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다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다가 나는 이 기법 중에 뭐 반영이란 기법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자, 그러면 그 파트를 찾아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상담 중기 쪽에 이러이런 작업들이 있구나. 나 여기서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그 파트 찾아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참고 도서는 제가 오늘 선생님들 자료 받으신 거 중에 가장 두꺼운 거 자료 맨 뒤에 있어요. 참고 도서. 예, 임용해서 그래도 나름 좀 많은 지문도 나오고 이거를 다 사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대학원이나 학부에서 쓰는 거 있으면 그거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서관 가서 보셔도 되죠? 혹시 가서 보실 때 이런 책 찾아서 보시면 되죠. 네, 상담이론 실제는 노한영 선생님이나 김춘경 외 이게 나온 거 있거든요. 그다음에 상담학 총수라고 학지사에서 시리즈로 나온 거 있어요. 뭐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성격 심리는 권성만 선생님 거, 네, 하고 노한영 선생님 거,
그 두 개 정도 하면은 많이 하는데 이거를 다 보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가족 치료는 정문자 선생님 거. 가장 많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입니다. 네. 그 외에 뭐 해결 중심도 있고, 뭐 경험적 가족 상담도 있고, 보호에 이렇게 단권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런 것까지 다 볼 시간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파트별로 모르는 거 있으면 개론서 찾아보시고요. 첫 번에 공부할 땐 무조건 처음부터 막 암기를 하시는데 어차피 암기한 거 까먹어요, 선생님들. 처음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라는 게 이해됐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공부 끝나고 구조도를 그리실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저 여기 처음 공부하시는 분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설명회 때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고 나면 내가 오늘 공부한 거를 구조도를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공부하는 거 있거든요. 그럼 윤리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뭐 키츠너도 나오고, 예, 그다음에 스완슨 나오고, 그다음에 키츠너 스완슨 말고 뭐 비밀 보장도 나오고 이렇게 윤리가 나와요. 그리고 상담 실제 파트에서는 뭐 접수 면접, 초기, 중기, 종결. 오늘 배우는 게 이게 다거든요. 근데 초기에 사용하는 과제, 중기에 사용하는 과제가 달라요. 그럼 초기에 사용하는 기법. 초기에 사용하는 기법은 뭐 반영, 적극적 경청, 재진술, 명료화, 뭐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이렇게 옆에다 가지를 치실 수 있으면 되거든요. 네, 일단 인출이 돼야 돼요. 예. 그리고 또 중기의 때는 약간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니까 심층적 공감, 직면, 해석, 즉시성, 피드백 이렇게 기법이 딱 쓸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종결 추수 상담 되거든요. 그리고 각 뭐 과정별로 뭐 초기에 중요한 과제, 중기에 중요한 과제, 종결 시 다뤄야 할 과제, 추수 상담은 왜 있는 거고 이렇게 큰 틀로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고 복습하고 나시면 스키마, 저희 스키마가 마인드맵으로 돼 있는 거죠. 자, 그거를 펴놓고 활용하셔도 되고요. 때로는 백지 꺼내 놓고 항상 공부를 1시간이나 뭐 1시간 반 했으면 딱 거기서 멈추시고 내가 공부한 거를 딱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좋죠. 그럼 복습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갖고 다니면서 짬 시간에 예, 가끔가다 이렇게 보고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좋아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과목별로 1, 2월에 배운 것만 그렇게 잘 하시면 되는 거죠. 뭐 이게 세세한 키워드는요. 사실 지금 외운다고 잘 외워지지도 않고요. 뭐 하긴 하죠. 왜냐하면 3월에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근데 시험이 오픈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외워야 돼요. 이제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볼 일이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달달 외우면 너무 힘들어요. 네, 그리고 외워도 안 외워져요.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저희 교재 보면은 기출 영역이 찍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방법은 이래요. 분명히 복습할 때 다 보는 거거든요. 예, 다 보지만 예를 이런 거예요. 음, 자, 어디를 보시냐면 이렇게 보다가 보면요. 기출이 많이 찍힌 부분이 있고 한 번이라도 찍힌 부분이 있거든요. 자, 17페이지 보시면 비밀 보장의 원리라고 나와 있어요. 네. 자, 기출이 되게 많이 찍혀 있죠. 2005 논술, 2007, 2010, 2012, 2014 논술. 자, 논술에 두 번이나 났었고요. 요새 논술 없죠? 네. 그 다음 2020. 최근에 2020년도까지 났어요.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처음 공부하실 때부터 이거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깊이 보시고 나중에 또 복습하시거나 내가 그래도 조금씩 암기하고 싶다 하면은 기출 영역 위주 먼저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분명히 이해를 하고 다 보긴 하되 내가 조금 더 전반기에 약간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기출 영역이에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출 영역만 어느 정도 돼 있잖아요. 임용 가면요. 뭐 하반기에 또 기출 영역 응용된 문제나 이런 것도 많이 풀잖아요. 그것만 잘 돼 있어도 일정 점수 이상은 다 맞는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게 탄탄하면은 점수 올리는 건 또 되게 쉬워요. 이번에 문제가 되게 어려운 것도 있다고 하지만 나름 쉬운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기출 영역에서 많이 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전 모의고사 때 그렇게 잘하지 못하신 선생님들이 오히려 또 실전보다 점수가 더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막 오히려 막 잘하시던 분들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걸 못 쓰는 바람에 점수가 더 낮아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은 원래 실전 모의고사 볼 때도 난 어려운 건 아예 안 봤으니까 내 아는 것만 풀었는데 이번에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번에 막 서울도 합격하시고 경기도 합격하시고 어떤 분은 막 저한테 전화도 하셨어요. 너무 극적인 기쁨을 안 될 줄 알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계셨는데 떡하니 좋은 점수로 됐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보면 다 기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60% 정도 됐어요, 기출이.
그리고 뭐 새로 나온 영역도 한 것도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 방법은 그래요. 뭐 처음부터 다 통째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보되 기출을 더 위주로 보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부한다는 걸 아셨죠? 예, 학습 방법 지금 다 말했어요. 예습, 복습, 개론서 활용하기. 그다음 무조건 먼저 이해하고 구조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자꾸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우리는 반복을 되게 많이 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3월 달에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1, 2월 거를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시는 선생님들이. 왜냐면요. 내가 뭐 관리반 안 들어갈 거라도 일단 시험 보고 나면은 내 답안지에 점수가 붙어 나와요. 그죠? 예, 점수가 오는데 아침에 와보니까 여기 뭐가 붙어 있어요. 사람 이름, 사람은 없고요. 점수랑 순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4점 중에 20점 맞았으면 쭉 찾아보면 20등이 몇 등인 정도인지 알 수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 처음부터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나름대로 난 처음부터 몇 프로 안에 들어야겠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것 때문에 공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3월 달 개강할 때 1, 2월을 한 번 또 보게 되는 거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5월 달 개강할 때 1, 2, 3, 4를 또 다시 한 봐요. 누적. 좀 힘들겠죠? 예. 불안은 올라가는데 그래도 약간 공부는 약간 불안해야 되거든요. 자, 7월 달 개강할 때 1, 2, 3, 4, 5, 6을 다 봐요. 그때 정말 힘들겠죠? 예, 그렇게 한 번씩 몇 번을 본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시작하니까 훨씬 수월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 못 하시고 처음에 오셔서는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고지 단단히 점수 맞던 분도 그냥 꾸준히 하시니까 이렇게 합격도 하시고 제가 그분이 단단히 맞았는지 잘 모르는데 그분이 말씀하셔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계속 반복하게 되니까 보시면 되고 또 기출문제 하면 또 반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되게 여러 번 보거든요. 그러니까 커리큘럼대로만 열심히 따라오라는 게 그걸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인강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은 직강은 그날 딱 시간 재고 여기 감독관도 와요. 시험 볼 때. 선생님들 모르시죠? 아, 감독관이 앞뒤로 있어요. 예. 아, 이게 뭐라고 감독까지. 아니,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감독관도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고 내고 나면 선생님들이 막 이러고 그날은 하루 종일 보면 막 강의할 때 보면 선생님이 다 축 처져 계신 거예요. 시험을 봤는데 너무 비참하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인강 선생님들도 혼자서 그걸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험 볼 때 똑같이 시간 정해놓고 시험 보고 또 답안지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 본인 스스로 채점하시고. 그리고 제가 다음 강의 때 얘기해요. 직강 몇 명의 평균이 몇 점이고 상위 30%가 커트가 몇 점이에요. 이번 관리반은 몇 점까지 끊었어요.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 보니까 다 재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강 선생님들도 직강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예. 근데 뭐 관리반 올라가도 하나도 풀어보지도 않으시고 아니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꾸 공부를 하고 체크를 해봐야 내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강 선생님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분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카페에다 댓글 달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인강 선생님들 잘하신 분 정말 잘하시고, 네, 다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하시기 나름이에요. 음. 그다음에 형성평가도 매번 끝날 때까지 되게 많이 보세요.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개념이 다 있거든요. 예, 형성평가 매주 나가는 거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축소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링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모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형성평가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것도 좀 도움 돼요. 그리고 학원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신데 형성평가를 핸드폰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근데 저희께 좀 문항이 안 되는 것도 있긴 한데 그거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다 이게 사이트가 만들어지면 선생님들이 핸드폰 가지고 제 수강생, 인강, 직강 다 예, 형성 평가를 이렇게 보면서 체크하고 뭐 키워드를 확인하고 이런 문제가 볼 수 있게 나가는 것 같아요. 예, 그 작업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니면서 그런 거 확인하셔도 되고 예,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다니시면서 많이 하세요. 예. 뭐 내가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할 거는 앞에서 뒤까지 복습하는 건 그렇게 하지만 뭐 전날 배운 거를 내가 뭐 암기하거나 뭐 뭐 예를 들면 구조도 그린 거를 다시 확인한 거 이런 거는 꼭 뭐 독서실이나 방에 꼭 앉아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니시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갖고 다니시면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자, 이거는 뭐 선생님들 다 아주 기본적인 거죠. 열정과 자신감 유지하기. 예, 선생님들 다 열정 갖고 오셨죠? 네, 끝까지 가시길 바라고요.
중간에 나 막 열정 떨어지고 자신감 바닥이다. 그럴 땐 저한테 면담 신청하시면 돼요. 예, 그런 거. 그다음에 나 공부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와? 그런 거요. 왜 난 이렇게 하프 모의고사 보면 왜 이렇게 안 되지? 나 형성평가는 반도 못 풀겠어. 근데 초시생들은 형성평가 반도 못 풀어요. 처음에 할 때. 예,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너무 힘들 때 또 오시면 또 하고 되고요. 자, 3월부터 6월이 가장 힘드니까 잘 버티시기만 하면 돼요. 이때는. 예, 가장 버티시면. 그러니까 무조건 학원 오시면 되는 거예요. 교생 나가도 힘들어도 토요일 날은 교생 안 나가잖아요. 예, 코로나 때문에 뭐 어떤 위험이 있거나 뭐 자가격리 떨어지거나 그런 거 위에는 예, 계속 오시면 강의는 밀리지 않고 할 수 있고 또 교생 실습하는 동안에는 복습 같은 거 부족하다는 거를 스터디원들이 다 이해를 해줘요. 그래서 조금 못해와도 뭐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와서 하시면 되고요. 자, 학습 전략은 본인에게 맞는 거 하시면 돼요. 맨날 물어보시는 게 서브노트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거 만들지 마세요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꼭 만들어야지 공부가 된대요. 그럼 만들어야죠. 그죠? 그냥 단거나 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이건 뭐 설명회 때도 한 것 같은데 단거나가 뭐냐면 선생님들 지금 한 권으로 돼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종합이론 배우면 거기 상담이론 실제 또 있거든요. 그럼 다 분철해서 상담이론 실제만 한 권으로 묶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도 종합이론의 성격 심리 또 있어요. 기본 거랑 또 묶는 거.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묶는 거. 링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뭐 서머리 하시죠. 그 다음에 프린트 중에서 이거는 중요한 것 같아. 그럼 축소해서 여기다 붙이시잖아요. 그래서 한 권에다 다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요약집보다는 단거나가 더 좋죠. 이거 끝까지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뭐 이것저것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한 것만 계속 볼 수 있도록. 근데 읽기 자료는 그냥 순서대로 모으셔서 링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읽기 자료는 종합이론 때 또 상담이론 실제 있고 이게 과목 겹치는 게 있으니까 그때까지 다 받으신 다음에 과목별로 링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공부 안 될 때 읽기 자료만 한번 쭉 보시고 예,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자신을 신뢰하는 거 이거. 본인을 믿으세요. 네, 본인 다 잘하실 수 있거든요. 자, 이거는 직근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반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멘탈은 하반기에 많이 흔들려요.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수업 자료 선생님들 받으신 거 보면은 가장 두꺼운 게 보충 자료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자료 보세요. 몇 페이지 하면 이 보충 자료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충 자료는 주로 교재 부연 설명 예, 그런 거랑 교재는 없는데 또 해야 될 거. 자, 그리고 제가 페이지를 해놨어요. 예를 들면은 뭐 17페이지 하면 이게 교재 17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고요. 저희 자료는 밑줄이 많아요. 네, 밑줄이 많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키워드 중요한 부분을 좀 비워놨고요. 다 있으면 선생님들이 뭐 수업 시간에 잘 안 들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예, 하실 수 있고 때로 이제 다 못 받아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고요. 또 보통 스터디 할 때 스터디원들이 또 다 알려주기도 하고 또 어떤 좀 못 참겠다 하시는 분은 앞에 나오시면 제가 또 알려드려요. 예, 몇 페이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알려드려요. 그래서 보충 자료 있고 자, 그다음에 읽기 자료라고 있어요. 네, 읽기 자료 보시면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읽기예요. 네, 읽기 자료라서 나와 있고 오늘은 그냥 뭐 사이버 공간의 의사소통 네, 그거랑 키츠너 윤리적 원칙도 시험에 많이 나왔었는데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 이 지문 자체가 강진경 교수님 책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처 뒤에 써 있고 그래서 그거랑 관련돼서 요약해 놓은 거. 이거는 저는 이제 키츠너 윤리적 원칙은 교재에 있는 것만으로만 간단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 선생님들이 집에서 읽어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 많이 났고요. 그 다음에 고든의 부모 훈련성 훈련, 효율성 훈련은 이거는, 다른 것 때문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그 나전달법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예, 나전달법. 저희 교재에 보면 나와요. 예, 그래서 그거랑 관련돼서 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읽기 자료는 선생님들이 복습하실 때 다 읽어보시고, 뭐 오늘 쉬는 시간에 읽어보셔도 되고요. 예. 그다가 혹시 복습 자료 읽기 자료 중에서 제가 뭐 다음 시간에 요 부분은 좀 설명해야겠다 하는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읽어갖고 오시고 다음 시간에 이걸 갖고 오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읽기 자료는 매주 있는 게 아니라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고 그래요. 예, 이제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하고요. 형성평가는 다음 주부터 나갈 거고요. 예, 그래서 보통 자료는 이제 그렇게 나갑니다. 오늘은 뭐 수강 기록 카드도 있고 그런데 예, 일단 그렇게 그다음에 뭐 강의 증보 내용 네, 그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 보충 프린트 받으신 걸 보면은 9년 동안의 기출 영역 분석이 나와 있어요. 자, 2014년부터 한 거는 이때부터, 이전에는요, 객관식 문제였고요. 2014년부터 서술형, 논술형 이렇게 문제가 들어갔었거든요. 요새는 논술형 없어지고 기입형하고 서술형만 있어요. 그래서 2014부터 2022까지, 이번에 나온 것까지. 그래서 9개년 해놓은 거고, 기출 영역을 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게 시험 문제가 나왔나 이렇게 봐야지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 이론도 이걸 다 해드려요. 그 다음에 약간 테두리 두른 거 있죠? 선생님들 봤을 때 그게 요 기본 파트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네, 그럼 나머지 파트는 어디예요? 종합이론. 네, 그래서 상담자 윤리부터 인지치료까지. 출제는 정말 분량이 더 훨씬 많죠? 그죠? 그래서 이 뭐 기본에 배운 내용이고, 그 숫자가 바로 그 기출 연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난 게 선생님들 보시면 정신분석에서 방어기제. 선생님들 프린트 보면 이렇게 다 돼 있을 거예요. 예, 약간 두껍게. 방어기제 문제 쉬웠어요. 합리화랑 전치 나왔나? 그래요. 시험 문제가 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자, 오늘 배우는 게 여기 배운, 오늘은, 자, 보시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거든요. 네. 다 시험에 잘 나오고 다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예.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여기 이제 배우게 되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 다음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마이켄바움의 자기교수 훈련? 요거 요번에 ADHD랑 같이 나왔었거든요. 요거 명칭 쓰고 뭐 그런 거 나왔었어요. 예, 행동주의. 시험 많이 나왔죠, 행동주의도요. 그죠? 그 다음에 REBT하고 인지치료까지 배우고, 이번에 인지치료에서 과정적 목표랑 기법까지 시험에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시험 문제가 오히려 이 기본에서 좀 더 많이 나왔죠. 해마다 좀씩 달라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본까지 다 하고요. 자, 22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난 게 접촉경계장애인데 이번에는 반전 났어요. 예, 전년도에 편향 났고 2016년도에 자의식 났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이번에 신경증층하고 같이 났어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기출 영역 이렇게 났었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항상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보시고 공부한 다음에도 이게 뭐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이 다 찍혀 있으니까 공부하실 때 그 연도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음.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부터 이제 수업이에요. 네.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음, 제가 이제 수업은 50분 정도 하고, 예, 그 다음에 10분 쉬는데 지금 벌써 한 40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쉬었다가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